안녕하세요. 저는 그 한빛변리사학원에서 상표법 강사를 하고 있는 김세원 변리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단 금요일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 이제 여러분들 금요일 이 지금 저녁 시간에 오셔서 설명회를 들으시니까 일단은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신다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차 시험에 대한 어떤 경향성과 함께 이제 저희 종합반에 대한 것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인데 뭐 이런 것들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2019년부터 6년차 상표 강사고, 지금 2차에서는 한빛에서 대표 강사로 이제 상표법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본론으로 그냥 바로 넘어와 가지고 보시면은, 이제 한빛에서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성적 데이터 분석과 선행 암기반과 이제 담임 시스템, 그다음 미라클 루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1차 시험을 준비를 하시는 데 있어서 해야 될 과목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9과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우리 변리사 시험 지금 시작하셨나요? 시험 시작하셨어요? 시험 공부를 시작하셨으면은 어느 정도 정보가 있으시겠지만, 형식적으로는 몇 과목입니까? 3과목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변리사 시험은 1교시 때 어떤 과목을 봐요? 1교시 때 산업재산권법을 보고요. 그다음에 2교시 때 민법을 보고요. 그다음에 3교시 때 자연과학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으로는 3과목인데 실질적으로 산업재산권법에서 특허법, 실용신안법, 그다음에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요거 공부하셔야 되고, 민법은 1과목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자연과학 같은 경우는 물화생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과목을 우리가 공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성적 데이터를 이제 그 모의고사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석을 해드리는데, 이 분석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너가 몇 등이야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성적이 지금 향상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공부 방법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왜냐면은 개개인마다 지금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맞는 공부 방법이 다 달라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것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선행 암기반과 이 토익 담임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지금 1차를 초시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1차 실력이 어느 정도 돼서 제시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1차 시험을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2차를 함께 대비하는 측면에서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뭐냐면은 여러분들, 우리 2차 시험, 변리사 2차 시험까지 최종 합격하는 방법에 있어서 최대한 빨리 붙는 방법이 뭘까요? 일단은 동차죠. 그 동차가 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민소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민소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가장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일단은요, 1차 시험을 붙어야 돼요. 그래야지 동차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천천히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차 시험을 합격하는 방법은 1차를 확실히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민소는 제공해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민소를 먼저 해놨을 때 너무 부작용이 크다는 거예요. 이건 실험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 선행 암기반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오히려 2차에 갔을 때 특허와 상표를 오히려 완벽히 정리한 상태에서, 대부분을 이제 한 90%의 암기 분량을 정리한 상태에서 들어가서 2차용 쟁점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동차로 넘어갔을 때 민소에 훨씬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하면은 효과가 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미라클 루틴. 자, 여러분들 지금은 괜찮을 거예요. 지금은 괜찮은데 이제 진짜 우리가 1차 시험에서 잘 이제 그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기가 언제냐면은 11월 달부터입니다. 11월 달부터인데, 그 11월 달부터 내가 루틴이 깨지잖아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아무리 열심히 하신다고 하더라도 떨어집니다. 그건 제가 보증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 시험은 막판 2달, 3달이 다예요. 벼락치기가 답니다. 근데 그때까지, 그러니까 벼락치기가 다라고 해가지고 그럼 나 그때부터 공부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때까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실력이 완성돼 있다는 전제하에 그때 몰아쳐야지 붙을 수 있는 시험이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잘하시다가 이제 한 100일 정도 남겨놓으시고 루틴이 깨지고 멘탈이 털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은 우리 시험이 굉장히 안 좋을 때 보거든요. 1차나 2차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렇게 계획을 짠지 모르겠지만 1차 같은 경우는 우리 2월 마지막 주에 보고요. 그다음에 2차 같은 경우는 7월 마지막 주에 보거든요, 통상.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연말을 겪게 됩니다, 항상 1차 시험 볼 때.
그렇죠? 연말을 겪게 되다 보니까 그때 멘탈이 많이 깨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종합반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이렇게 7월 달에는 이렇게 주간 테스트를 이제 보시게 되는데 여기서 기출 문제와 창작 문제 이렇게 보시게 되고 그다음에 월말 테스트를 또 보게 돼요. 월말 테스트를 한번 또 보게 되고 그다음에 일일 퀴즈도 보게 되고 그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는 12월 1월 이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루즈해지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성적 데이터를 내가 보면서 내가 어떤 과목이 약하다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성적 데이터 분석 보시면은 테스트 바탕으로 개인별 성적 분석을 진행하고 지난 테스트 대비에 성적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지 하락을 하고 있는지 또는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상위권 성적과 비교해서 공부 계획 수립을 계속 변형을 해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어떤 개인적 맞춤형 어떤 그 계획을 제공해 드리도록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올해부터 좀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리고 이제 선행 암기반 같은 경우는 요거는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요. 상표는 안 할 겁니다. 특허만 할 거예요. 그럼 상표는요. 상표는 중요 판례만 전략적으로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특허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문제를 보잖아요. 1차 때도. 그렇죠? 그러니까 1차 때부터 그 판례의 중요도가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상표는 10문제를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상표에 너무 힘을 쏟는 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표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상표법 이제 아직 시작 안 했죠. 시작 안 했는데 처음 보면 되게 많아 보일 텐데 현실적으로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오히려 이 중요 판례와 플러스 체계도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상표법 체계 자체를 2차용으로 잡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실력을 배양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 성적을 기반으로 개별 상담을 해서 2차 공부를 해도 되는 실력이다. 그래서 특상은 조금 더 이 사람이 심화로 가도 되겠다. 그런 사람들만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또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개개인에게 적합한 방식의 2차 공부와 커리큘럼을 제시하고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종합반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뉘어요. 여러분들 종합반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거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은 1차 종합반 같은 경우는 초시와 제시반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잘하는 사람들을 기반으로 선행 암기반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차 종합반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가장 힘을 들여서 하고 있는 부분이 요거예요. 2차 동차 합격 종합반입니다. 소위 이거는 저도 좀 하기 싫어요, 사실. 지옥입니다. 정말 지옥이에요. 왜냐하면은 동차가 되기는 정말로 어렵거든요. 정말로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길을 해내야지만 동차 합격이 돼요. 그러면은 그냥 당연히 수험생분들께서 열심히 하는 것에 더해서 그 2차 강사진들이 다 코치로 투입이 돼가지고 어떤 부분을 모르는지 어떻게 내가 테스트를 수행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코칭을 하고 있어요. 매주 월요일마다 7시쯤 시작해가지고 저녁 11시까지 합니다. 이거를. 힘들겠죠. 저도 11시까지 집에 못 가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연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차 때부터 특허와 상표 같은 경우는 뭐예요? 선행 암기를 통해서 2차 동차 종합반까지 연계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동차로 합격을 할 수 있게 최적화되게 그래서 2차 때 동차 딱 들어가서는 민소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약간 그런 커리큘럼을 짜고 있다. 그래서 그냥 딱 1차 합격이 당연히 단기 목표지만 1차 합격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목표를 딱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을 2차까지 끌고 가는 그런 커리큘럼을 짜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득종합반은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지금 내가 초시냐 제시냐 이걸 명확하게 저희한테 제시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연계되는 내 커리큘럼을 잘 강사들에게 짜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 선행 암기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시험 합격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공부 방식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병행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암기하는데 이 공통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판례예요. 판례입니다. 한자 판례로 쓰는 거예요. 이 판례를 암기를 하는 건데 이게 어디서 중요하겠습니까? 특허와 상표가 중요하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표는 정말 나올 것 같은 중요한 판례만 하는 것이고 특허 같은 경우는 조금 광범위하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딱 1차 시험 딱 합격하고 딱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지금 특허에서 있어서 암기할 게 별로 없어. 딱 와보니까. 그러면 엄청나게 이득을 갖고 가겠죠. 예, 왜냐하면은 우리 2차 과목 4과목 보는데 4과목 중에 한 과목은 선택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3과목 중에 한 과목 또는 1.5과목 정도가 지금 일단은 나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1차에서만 제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좀 수월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1차 강사님들께서 그 중요한 걸 다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의 코칭이 없다 보면은 그 중요한 것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챙겨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1차를 공부 안 하고 2차를 공부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요걸 이제 작년에 이제 진행을 했는데, 요걸 진행한 그 수험생분들의 1차 합격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1차 종합반 합격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저희가 경험칙에 의해서 요거는 진행을 하는 것이고, 2차를 공부하고 1차를 공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1차를 보다 깊게 공부함과 동시에 2차까지 대비 가능하도록, 즉 일석이조를 갖고 가는 우리가 그런 커리큘럼을 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실제 운영 방식이에요. 자, 특허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초급반 운영 일정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 2차 답안지에 쓸 정도로 내가 판례를 암기한다. 근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단원별 암기 판례를 이렇게 250개 정도 선정을 해가지고 암기를 시키는 거죠. 언제부터? 9월부터 시키면은 여러분들 한 4개월 암기 엄청 힘들게 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서상철 변리사의 코어들이라는 요 도서가 있는데, 이제 코메 특허법으로 바뀌는데 이렇게 암기해야 되는 부분들을 따로 뽑아가지고 너네 암기하세요 제발 이렇게 해가지고 저랑 좀 스탠스가 다르거든요. 서상철 변리사는 이제 무섭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섭게 암기를 시키시는 약간 그런 스탠스로 이제 종합반이 운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급반에서는 판례 또는 대법원 판례 핵심 내용을 암기하는 거고요. 이후 동차 심화반에서는 이제 학설과 원심과 검토 등 이런 내용까지 추가 암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1차와 2차의 소개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1차 같은 경우는요 학설 같은 게 안 나옵니다. 그냥 명확한 게 나와요. 조문과 판례가 나와요. 그러니까 초급반 같은 경우는 여기 암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가 내가 암기가 된 상태에서 1차 잘 봐서 여기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만 추가가 되면 되는 거냐면요, 이 판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 판례에서 이 원심이라는 것은 지금 이게 대법원이라고 하면은 이 전 단계 특허법원에서 어떻게 설치를 했었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그리고 사실관계 이런 거 조금 더 심화되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요, 이때 암기가 다 된 상태에서 올라와가지고 내가 사실관계를 조금 더 심화되게 알다 보니까 일단은 이게 있습니다. 재미가 있어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공부하는 거 재밌어요? 재미없죠. 그냥 공부 자체가 재미없죠. 네. 지금 아예 내가 1차를 시작 안 했다. 1차는 다 시작하신 거죠, 공부는. 그러니까 법 과목 같은 게 재미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법리를 내가 정리하고 암기해야 돼서 재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2차 와서 더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2A 담임 시스템이란 건 뭐냐면요, 담당 직원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생활면을 신경 써주시는 거예요. 수업과 도서와 생활 기타 등등 이제 신경 써주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멘토 변리사가 같이 들어갈 겁니다. 멘토 변리사는 저를 포함해서 이제 4분의 변리사님이 실제 현역 변리사님들이 들어가게 될 거고, 과목별 그다음에 시험을 이렇게 출제를 하면서 그다음에 전망 기타, 이 기타가 사실 전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솔직히 종합반을 안 들어오신다고 하더라도 요건 해야죠. 요건 해야 되는 겁니다. 제 강의를 안 들으시고 그 다음에 종합반을 안 들어오셨다라고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변호사님 제가 지금 상표 모르는데 이거 질문 좀 받아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싫은데요? 라고 할까요 제가?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커리큘럼 따라오시면 됩니다. 뭐 제 수업 들으실 분들은 들으셔서 커리큘럼 따라오면은 그 실력은 그냥 올라가는 거고, 종합반에서 가장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요거. 기타. 그냥 수업이나 내가 어떤
진짜로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에 더해서 정말로 사소한 것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제일 물어보시는 게 많은 게 공부 방법 측면이에요. 문제집을 여러분들이 처음 풀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요, 문제집을 어떻게 풀지를 모르는 걸 어려워합니다. 사실 그때부터 좀 종합반이 의미가 커지거든요. 그냥 커리큘럼 따라오면서 그냥 이제 그 법리를 공부하고 그냥 책 공부할 때는요, 그렇게 의미가 크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를 풀 때 제가 그 기준을 정해 드리거든요. 문제집은요, 여러분들 1차를 합격하시기 위해서는요, 제 말 똑똑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7회독 하셔야 됩니다. 문제집을요. 문제집을 7회독 하셔야 되는데, 그럼 그때부터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은, 문제집에 직접 표시해도 돼요? 문제집에 줄 그어도 돼요? 7번을 본 건데 처음에는 깨끗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사소한 질문부터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것들부터 케어를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민법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우리 통상 어떻게 됩니까? 특허법을 듣게 되죠. 특허법이 끝났어요. 그러면 상표법을 듣게 되죠. 상표법이 끝나면 디자인 보호법을 듣게 됩니다. 그렇죠? 법과학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그 커리큘럼이 짜이는데, 특허법 강의가 끝났습니다. 복습은 어떻게 하나요? 이게 가장 또 많은 질문입니다. 지금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민법 강의 끝났어요. 이거 어떻게 계속 회독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되나요? 이런 겁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법 과목이란 것 자체를 처음 접해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줄여드린다는 겁니다. 저희가 투입이 돼가지고 법 과목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체계를 잡아가면서 해야 돼, 이런 것들을 도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달 각 한 번의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요. 근데 한 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작년에 종합했을 때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매주 하는 놈들도 있고, 놈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친해지게 되거든요. 이게 하면은 내적 친밀감이 생기기 때문에, 어려울 때 저희가 카톡방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요청을 하면은 다 회사가 이제 역삼 요 근처거든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상담해드리고 질문 받아드리고, 그런 시간을 이게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따로 정해서 그렇게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본관에서도 있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차 종합반, 지금 동차 종합반 하는 분들이 오늘 원래 상담하는 날이 아닌데 갑자기 상담해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비는 시간에 또 상담해주고 왔거든요. 그렇게 집중 케어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과 담당 멘토별사가 개별 진도 체크, 그 다음 공부 일정, 리밸런싱, 관리 진행, 너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하지 더 합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맞춤형 밀착 관리, 다르게 생겼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아무튼간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좋은 사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맞춤형 밀착 관리라는 것은요, 이제 요건 제가 실제로 재작년에 했었던 건데, 제가 1차 시험도 마찬가지고 2차 시험도 마찬가지인데, 합격에 필요한 덕목은요, 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력과 멘탈이에요. 여러분들, 실력과 멘탈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실력은요, 따라오면 올라요. 그냥 굳이 종합반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실력은 그냥 올라가요. 제 커리큘럼 따라오시고, 뭐 다른 강사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 강사 커리큘럼 따라가면서 잘만 따라가고 성실하게 복습하시면 실력은 올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마지막 100일이에요. 마지막 100일. 11월, 12월, 1월. 이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종합반을 안 들어오신다고 하더라도 이건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 11월, 12월, 1월이 여러분들의 성패를 가르는 거고, 2월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사실상 2월 마지막 주에 시험을 보러 가는데 그때 뭐가 안 돼요. 특히나 2월달은 짧기도 하고 2월달은 그냥 숨만 쉬었는데 막 지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1월달에 합격할 실력이 완성이 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월, 12월, 1월이 정말 중요한데 그때 멘탈 다 깨집니다. 그때 멘탈 다 깨져가지고 제가 실제로 했던 게 뭐냐면은 100일 챌린지를 했어요. 이거 한번 해보자. 100일 챌린지를 해가지고 보시면은 이거 D49잖아요. 49일차 때 제가 드렸던 자료입니다. 실제로 이런 자료들을 발간하면서 매일 아침에, 이거는 말을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줌으로 제가 같이 접속을 해가지고 너네들 잘해라, 지금 중요하다. 그래서 아침에 한번 이제 동기부여 해주고 이제 공부하게 하고, 그렇게 100일 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같이 챌린지 했던 분들 많이 합격했어요.
합격률이 절반 이상이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힘들 때 포기하지 않도록 이 케어하는 이 페이스메이커 이게 되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힘들겠죠. 그래서 실제 이때 진짜 페이스메이커였던 게 이거 끝나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100일 전부터 하는데 전날 회식이 있어요. 그래서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8시에 들어가야죠. 좀 들어가야죠. 좀 들어가야 되니까 뭐 어떻게 해요? 6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합니다. 좀 들어가가지고 이제 수험생분들 한 10분 정도 지금 보면은 이 확률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생각할 게 아니다. 이 확률이란 것은 여러분들이 합격해서 확률은 몇 퍼센트일 것 같습니까? 합격할 때 여러분들이 합격할 확률은 몇 퍼센트예요? 지금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지금 딱 시험 봤을 때 둘 중에 하나예요. 뭐 80%, 40,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험이란 건요 1 아니면 빵입니다. 합격하면 하는 거고 못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몇 퍼센트의 확률을 이건 다 핑계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지금 1의 확률 내가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달려야 되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이제 10월 11월부터 모의고사가 들어가거든요. 모의고사 등수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 모의고사는 종합반에서 보는 모의고사가 아니라 전체 전국 수험생들을 상대로 하는 모의고사다 보니까 멘탈이 털리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의고사 점수가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그때부터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우리가 항상 고착화된 시각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수능 봐봐서 아시잖아요. 6평 그대로 간다. 9평 그대로 간다. 이런 이상한 미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게 똑같이 퍼져요. 11월에 모의고사 본 거 그대로 간다. 12월 실력이 진짜다. 이런 게 똑같이 퍼지는데 변리사 시험에서는 그게 통하지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실제 2월 달에 가서 시험 잘 보고 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멘탈이 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페이스메이커, 페이커가 되드린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좀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릴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미라클 루틴, 미라클 루틴 보시면 효율적인 습관, 패턴 만들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뭡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 알아요. 아직 사회물 덜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시험 처음 준비하시는 분, 1차 시험, 1차 시험 두 번째 준비하시는 분. 자, 그러면은 여러분 딱 독서실 가요. 처음에 뭐 합니까? 일단 이거 보지 않아요? 오늘 뭐 SNS도 좀 봐주고 어떤 뉴스가 있는지 봐주고 유튜브도 좀 봐주고 하잖아요. 이런 거 못하게 저희 본관 가면이 있어요. 여기다가 스마트폰 일단은 다 압수 넣어놓고 공부 시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거 어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을 이제 활용해가지고 내가 정확하게 얼마나 공부를 하고 있는지, 내가 공부 방법에 있어서 비중이 제대로 돼 있는지, 계획은 제대로 짠 건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합반 전용 커뮤니티 플로우, 요거 어플로 시간 인증 출석 체크 진행하는 것이고, 순곤 시간이 높은 학생에게는 포상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포상 같은 경우는 뭐 좋은 게 제공되겠죠. 저는 모릅니다. 포상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그거 이따 질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휴대폰은 자율 제출 가능한데 가급적이면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자율이라고 써있지만 비자율이었어요. 비자율이었습니다. 그래서 너 이거 공부할 거니? 그래서 공부하는 것은 자율적인 거야 라고 해서 저 공부할 겁니다. 그럼 휴대폰 내. 이게 사실상 비자율이죠. 그래서 휴대폰은 비자율적으로 제출하고, 그리고 이제 일정 시간에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이제 운영을 했었고요. 상벌점 제도 이것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동기부여를 위한 측면이지 여러분들이 뭐 제한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종합반에 관심 있으시면은 이제 좀 이제 뒤에 이제 직원분들 계시니까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종합반을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뭐 들어오라고 강요는 절대로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돈이 뭐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라고 강요는 절대 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열심히 하셔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600명 뽑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1차 시험은 열심히 하면 붙어요.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운이 막 엄청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1차 시험은 열심히 하면 붙습니다. 1차 시험을 내가 자꾸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향성을 분석을 할 때 일단은 고인물들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1차 시험을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처음에 붙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새는 1차 시험 2번 이상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재시생이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본인을 일단은 비하하거나 본인을 막 미워하지 마세요. 막 괜히 의기소침해져가지고 난 쓰레기 같은 욕을 할 뻔했는데 쓰레기 같은 놈이야. 막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경향성 자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과학을 잘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법 과목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잘하는 사람 많았고 그다음에 1차 시험 한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법 과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문제집 잘 풀면은 소정의 점수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컷이 자꾸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자연과학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데이터로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전에는 전기전자 변리사가 정말 많았습니다. 저도 전기전자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요번에 합격 60회 변리사 합격했잖아요. 그 합격자 데이터를 보면은 바이오 변리사가 정말 많아요. 바이오 변리사가 정말 많다는 것은 뭡니까? 뭐 어디서 온 거예요? 왜 약점이 없어졌잖아요. 예, 거기서 많이 넘어온 겁니다. 근데 그 친구들 과학 잘하는 친구들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연과학 이런 말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네 과목 중에서 세 과목만 전략적으로 공부하고 한 과목은 약간 좀 얻어가는 식으로 한다라고 그러지 마세요. 예, 그렇게 이제 그 수험 전략을 짜신 분들이 있다라면은 네 과목 전부 다 전략적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 그거 같은 경우에 구체적인 공부 방법은 이제 뭐 저랑 나중에 뭐 1대1 뭐 이제 그 상담이나 멘토링 신청하시면은 그거는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법 과목 공부하실 때 자꾸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너무 암기를 하시려는 경향이 계신데 7월 달까지는 이해와 정리를 중심으로 하세요. 이해와 정리를 하면 알아서 암기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해와 정리를 하시다가 암기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약점이에요. 그러면은 7월 달부터는 그런 약점들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너무 모든 것을 완벽히 하려고 하면요, 완벽해지지가 않는 게 굉장히 역설적으로 이 시험의 결과예요. 그래서 항상 뭐 방금 전에 이제 그 종합반 그 멘토링 특강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먼 목표를 보지 마세요. 특히 재시생들이 가장 하게 하는 실수가 아까도 어떤 분이 동차 합격하려면 뭘 해야 되라고 했을 때 민소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미 여기 있는 목표를 보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일단은 이게 최종 합격이라고 하면은 여기 1차 시험을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목표로 잡으시고 여러분들은 지금 1차 시험을 준비하는 초입에 있는 겁니다. 초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1차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분화하세요. 매달 계획을 짜시기 바랍니다. 루틴을 짜시고 계획을 짜시고 그럼 매달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 주에 계획을 짜셔야 되겠죠. 그 주에 계획을 달성하려면은 하루하루의 계획을 짜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책, 그 다음에 보실 교재의 내용들을 소분을 해놓는 거죠. 소분을 해놓은 다음에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이 겪는 과정이 그지 같으면은 그게 오늘 그지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일의 과정은 오늘의 과정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건 과정이 모여가지고 합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너무 먼 목표만 보시고 원대한 꿈을 꾸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잘 살자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면은 1차 합격은 무조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을 막 이렇게 막 비하고 굉장히 우울하다. 지금 남들은 다 놀고 있는데 난 뭐 하는 거야? 내 친구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합격을 하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소급해가지고 얻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하루하루에 집중을 하시면서 시험을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종합반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원분께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세현 변리사였고 나중에 수업에서 볼 수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